안녕하세요. 저는 35살에 결혼 3년 차 된 여자입니다. 현재 지방으로 이사 와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움직이게 되었는데요. 결정을 하고 움직이는 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모든 걸 포기한 게 잘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남편을 만난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결혼 생활하는 기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길게 느껴졌어요. 마음이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내리게 된 결정은 제 인생을 한 번에 바꿔놓았지만 한편으론 저 때문에 많은 것들을 놓아버렸다는 게 그저 미안할 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후회하지 않아요. 과거보다 현재를 만족하며 살고 있고 뱃속에는 10달 뒤 세상 밖으로 나와 뛰어놀 새 생명이 자라고 있으니까요.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날, 저희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었어요.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이 사람과는 인연이라는 공통점이 흐르고 있었죠. 저도 그렇고 남편도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부족한 분들을 도와드리는 봉사활동을 자주 나갔었어요. 계획된 날짜에 꼬박꼬박 나가는 게 아닌 시간 될 때마다 친구들과 놀거나 여행을 가거나 개인적으로 즐기는 취미생활을 하는 게 아닌 봉사활동에 지원 나온 분들과 함께 하루를 보람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저 또한 어렸을 적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 기억이 너무 좋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훗날 꼭 성공하면 그때 저도 봉사활동을 하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가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다짐하며 살아왔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시작하게 된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었고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봉사활동에 시간을 쪼개 활동하게 되었었어요. 마음 맞는 일을 같이 한다는 건 많은 감정을 샘솟게 만들었고 서로에게 호감이 생긴 뒤에 찾아온 사랑은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집안을 알게 된 이후 결혼까지 연결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중요시 생각하시는 집안의 재력이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남편의 설득력으로 인해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며 시부모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만큼 앞으로 결혼 생활하는 동안 인정받으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시부모님이 저를 인정해줬던 이유는 젊은 나이에 남들과 달리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길이 무언지 알고 앞만 보며 달려와 혼자서 읽어낸 사업이 성공적으로 적지 않은 수입을 만들어냈다는 것과 남편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보기 좋아 받아주셨어요. 시부모는 저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계셨던 것 같았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두 발로 뛰어다녔어요. 저에 대한 감정이 처음부터 부정적인 반응은 없으셔서 그래도 앞으로 맞춰 나가는데 문제 없을 것 같다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시모에게는 상대방이 난감할 정도로 과시하려는 행동들이 문제였어요. 어디 보자. 너 이거 좋겠다. 이걸로 다음 주에 입고 약속 장소로 나와라. 이 정도는 입어야 꿀리지 않는 거야. 네가 우리 집안이랑 결혼했으니까 이런 거 입어보는 거지. 너처럼 먼지 같은 돈 버는 사람들은 이런 거 꿈도 못 꾸는 거 알지? 저기요, 이거 포장해 주시고요. 저기 걸려있는 옷도 좀 줘보세요. 우리 집안 며느리 정도 됐으니 격식 정도는 차려야지. 어이구, 죄송합니다.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실수로 부딪혔네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시죠? 괜찮으세요? 내 옷이 지금 얼마짜리인진 알고는 있는 거야? 내 옆을 지나가는 것도 조심해서 움직여야 할 거 아니야? 이 옷이 얼마나 비싼 건데? 제가 뭘 쏟은 것도 아니고 살짝 부딪히기만 한 건데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세요?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 나랑 말 섞을 정도로 내가 가벼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건 알고 있나? 그쪽은 여기 구경하러 왔지? 나는 여기 있는 물건 껌값밖에 안 될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야. 죄송하다고 생각되면 끝까지 고개 숙여. 그 순간 시모의 눈빛이 돌변하는 걸 보게 되었고 더 큰일이 생길 것 같아 대충 상황을 마무리 짓고 시비 붙은 남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행동이 끝까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쉽게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결국 저에게 화풀이를 하셨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던 시모의 말을 들어주며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시모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더 이상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시모가 걸치고 있었던 옷들을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가의 옷들이 많았어요. 몇 억이 되는 옷들도 있었고 정말 비싼 건 몇십억 되는 것들도 있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시아버지가 병원 이사장이라서 그런 건지 씀씀이가 남달랐고 돈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던 분이셔서 남들의 부러움 대상이기도 했었어요. 그런 시선을 즐기는 걸 좋아하셨고 남들에게 주목받는 걸 어디를 가든지 항상 원하고 계셨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이목을 끌어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로 높은 건지 알려주었고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시모가 어디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시모가 저에게 옷을 사준 이유 또한 약속 장소로 저를 데려가려고 먼저 계획하셨고 그 이유는 자기가 돈이 많아 며느리에게도 아낌없이 베풀어 준다는 걸 알려 지인분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시켜. 내가 저번에도 말했었지. 오늘은 내가 스트레스 좀 풀고 싶어서 돈 좀 쓰겠다고. 오늘 기분도 좀 낼 겸 식사하고 백화점에 가서 명품 하나씩 골라봐. 원하는 건 다 사줄 테니까. 너희들 나 때문에 오늘 개 탔네. 그러게. 내가 친구 하나 잘 둬서 이런 좋은 곳에도 올 수 있고 거기에다가 명품까지 선물해 준다니 오늘 기분 좋은가 봐. 내가 너희들 챙기지 누가 챙기겠어. 너희들 요즘 경기가 어려워 사는 것도 힘들다며. 그래서 격려 좀 해주고 싶어 불렀지.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동안 필요했는데 돈이 없어 사지 못했던 거 사도록 해. 오늘 나도 백화점에서 즐겨야겠다. 시모의 친구분들은 자신보다 집안이 현저하게 많이 떨어지는 분들 위주로 사람을 골라 사귀었고 그 이유는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친구를 만들고 떠받을 수 있을 정도의 위치를 맛보고 싶어 했어요. 그게 시모의 집안보다 못 사는 사람들만 골라 사귀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시모의 뒤를 따라다니며 양손 가득 쇼핑백 한가득 물건을 구매하게 되었고 손이 모자라 시댁 집에까지 동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모의 행동들이 아버님은 마음에 들지 않았었나 봐요. 시댁에 발을 들이자마자 아버님의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려왔고 어두워진 분위기 속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펼쳐져 남편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와 다르게 시아버지는 돈에 대해 상당히 깐깐한 편이셨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이셨고 시모의 사치를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기 위해 돈을 쓰는 행위가 좋은 건 아니라며 진정한 친구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돈만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뭐가 좋냐며 시모를 향해 안타까워하고 있었고 제가 옆에 있는데 시모에게 따끔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자 창피하셨는지 며느리 앞에서 망신을 줬다며 결국 사가지고 온 쇼핑백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을 꺼내서 아버님께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싸움에서 꼬리를 내린 건 아버님이셨어요. 당신이 여태껏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둘이 데이트 한 번을 해봤어? 맨날 혼자 여기저기 좋은 곳은 다 다니면서 내가 쓰는 돈은 엄청 아깝나 봐.
내가 한 번에 몇십억을 쓰는 것도 아니고 꼴랑 몇천만 원 쓰고 온 게 그게 아까워? 그 정도는 쓸 만큼 사는 거니까 소비하는 건데 그걸 못마땅히 하면 어쩌자는 거야? 결혼할 때는 물 한 방울 안 묻힌다고 꼬셔놓고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친구들에게 사치를 부린다고? 그럼 여기 있는 거 가져가서 전부 다 환불해. 다 가져가라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돈 쓰는데도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 당신은 그냥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뿐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누구를 도와주던가. 세아가처럼 봉사활동하는 곳에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면 내가 뭐라고 그래? 그렇게 살면 무슨 재미가 있어? 좀 뜻깊은 일을 하라고.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닌데 왜 이리 철이 없어? 결국 시모와 시부의 언성은 점점 높아졌고 의견 차이가 너무 심해 집안은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두 분의 모습을 지켜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던 도중 남편이 들어왔고 그제서야 상황이 진정될 수 있었네요. 한참 동안 시모와 시부의 긴장되는 신경전은 꽤 오랫동안 유지되었고 한동안 시모는 기가 죽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원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자 몸져 누우셨고 몸살이 난 것처럼 식은땀까지 흘리시며 심각해질 정도로 불안 증세까지 보이셨어요.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도로 올라온 것 같았고 증상이 점점 악화가 되자 어쩔 수 없이 시부가 시모에게 뺏었던 카드를 다시 돌려주면서 시모의 얼굴은 혈색이 돌더니 다시 예전처럼 자신의 삶에 빠져서는 안 될 돈을 펑펑 쓰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남편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고쳐보려 했었지만 쉽지 않아 여태껏 포기하고 있었다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쓸 만큼 벌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고 남편도 두 손 두 발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모의 사치가 심각한 사건이 벌어질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 생겼고 그걸 본 저는 이성까지 잃게 되는 충격적인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세아가 다음 주 월요일에 내가 주문한 물건이 백화점에 도착하는 날인데 잠시 들려 물건 좀 전달해 줄 수 있니? 내가 월요일 중요한 약속이 잡혀 있는데 백화점에 들렸다가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이야. 네, 그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니 알려주신 장소까지 전달해 드릴게요. 요즘 어머님 외모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버님 몰래 다른 남자 만나고 있는 건 아니시죠?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예요. 내가 우리 남편 말고 다른 남자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니? 다른 남자들은 나를 충족시켜주질 못해. 나처럼 씀씀이가 큰 사람을 누가 좋다고 데리고 살겠어. 다음 주 월요일 병원에 행사가 있는데 꽤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모두 방문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요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단다. 그러고 보니 아들 너도 병원에 사람들 데려온다며? 이번에 아버지께서 후원 행사할 때 일손이 부족한데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지 물어보셔서 인원 좀 충당했어요. 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원봉사하려고 직접 신청하신 분들도 꽤 계세요.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서 함께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과 행사에 참여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손을 빌려주고 즐거운 행사가 될 수 있게 모든 계획을 준비해둔 상태였어요. 남편은 남을 도와주는 데 있어 온 힘을 쏟기 때문에 재단까지 설립해서 불우이웃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도 조만간 운영하고 있던 사업을 정리한 뒤 남편과 함께 재단에서 일을 하려고 의논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희생이 따라야 하는 거고 이득은 없기 때문에 후원을 받아야 재단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이번에 병원에 행사를 마련하시면서 높은 분들이 방문을 많이 해주시고 재단 홍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좋은 기회라 남편이 아버님과 함께 의논 후 준비하고 있었네요. 저는 뒤에서 도와줘야 할 부분들을 살펴주었고 그렇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긴장되는 병원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남편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여러 사람들과 인사하며 얼굴과 봉사재단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부탁한 물건을 백화점에서 가지고 허겁지겁 도착한지라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피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어수선해 있는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보였어요. 자원봉사해 주시는 분들께서 안내 요원 조끼를 입고 인원 통솔에 나서기 시작했고 남편 또한 옆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격려를 해주며 어수선해진 자리를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그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할 정도로 엄청난 광경을 목격했고 온몸이 부들거릴 정도로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이성을 잃게 되면 눈이 돈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하게 된 시모만 제 눈에 보였습니다. 시모를 발견하고 물건을 전달해 주려 달려가던 도중 옆에서 인원 통솔을 하고 있던 사람과 부딪히게 되었고 중심을 잃어 넘어지던 사람이 시모의 모피를 붙잡게 되는 순간 팔 안쪽에서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넘어진 사람의 팔에는 떨어져 나간 모피 코트의 옷이 쥐어져 있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모두 경악을 하며 놀랐고 이목이 집중이 되자 돌발 상황에 난감했는지 시모의 얼굴이 일그러진 상태로 주변에서는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넘어진 사람의 옆에는 의족이 떨어져 있었고 그걸 본 시모는 의족을 마구잡이로 발로 밟아 부순 뒤 옆에 있던 분수대에 던져버리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정신이야? 넘어지려면 혼자 넘어지던가. 내 팔을 왜 잡아? 내가 걸친 이 모피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고는 있는 거야? 20억이야. 어디에서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비싼 모피라고. 그런데 이걸 찢어뜨려? 왜 내 옆에서 설쳐서 이런 꼴을 만들어? 어머님, 지금 모피 코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무리 비싸도 사람 목숨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의족을 발로 밟아 부순 뒤 집어 던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다리가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세요? 어머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남들의 시선은 중요하고 정작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당신의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게 자기 아들보다 모피코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운전도 못하면서 후진하다가 이 사람 다리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왜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하세요? 가진 게 많으면 이런 식으로 자기 아들 대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면서 어떻게 의족을 발로 밟아 부술 수가 있어요? 이 모피코트 20억이어봤자 어차피 1000조가리일 뿐인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도 어머님이 했던 행동대로 똑같이 해드릴게요. 그 순간 옆에 있던 난로를 보게 되었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팔 한쪽에 모피코트를 집어들어 난로에 올려놓았고 검게 글리더니 순식간에 불타올라 재로 변했습니다. 시모는 경악을 하며 비명을 질렀고 그 모습을 아랑곳하지 않고 넘어져 있는 남편을 부축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차에 태웠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봉사하러 나왔을 당시 다리가 불편한데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며 봉사하러 나온 남편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였죠. 자기 아들의 몸에 장애가 생겼으니 결혼은 꿈도 못 꿀 거라 생각했었지만 제가 찾아온 이후 크게 반대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남편의 장애 때문이었습니다. 옆에서 많은 걸 도와주며 손을 써야 했기 때문에
시모는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였고 때마침 제가 인사를 오게 되면서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의 다리는 시모가 예전에 운전을 하지 못하던 시절 자기보다 몸집이 큰 차를 몰겠다며 구매했었는데 운전 미숙으로 남편의 안내에 따라 후진을 하던 도중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걸 악셀을 밟게 되었고 그 사고로 한쪽의 다리를 잃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끔찍한 사고를 저질렀으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남들의 시선만 중요하게 생각한 시모는 남편이 중심을 잃어 시모에게 의지한 것뿐인데 몸에 손을 댔다고 뿌리치면서 중심을 잃어 모피코트를 붙잡는 순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였어요.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팽개칠 수 있는지 정말 끔찍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는지 한쪽 팔이 없어진 모피코트를 벗어 던지곤 저희가 있는 곳으로 달려와 물어내라며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오랜 기간 준비하던 행사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남편이 그만하라고 외치는 순간 갑자기 아버님이 시모의 얼굴에 손을 날렸고 더 이상은 같이 살 수 없게 했다며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시모를 강하게 밀쳤어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시모를 바라보며 숨을 고른 뒤 차에 올라타려는데 시모가 뱉은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 뒤로 시모와의 인연을 끊고 말았습니다. 너까지 게 내 발끝에나 탈 수 있을 것 같아? 내 아들 수발이나 틀어주는 가정부나 다름없는 존재 아냐? 꼴랑 푼돈 버는 사업 하나 하는 주제에 그거 가지고 우리 집안 넘봤으면 머리 숙여 용서를 빌어도 모자랄 판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내가 지금 이 상황 그냥 넘어갈 것 같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장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 그리고 저 모피코트 당장 새 걸로 구해놔. 아니면 20억 토해내던가. 저는 이 집에 가정부로 들어온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려고 며느리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어머님한테 무릎 꿇고 빌어야죠? 빌어야 할 사람은 저희 남편에게 무릎 꿇어야 할 어머님 아닌가요? 어머님이야말로 저에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이에요. 20억이요? 50억, 100억이라도 저는 절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어머님이 한 행동으로 인해 받은 상처는 돈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행동이니까요. 가만히 계시던 아버님께서 왜 어머님 얼굴에 손을 대셨을까요? 저희가 잘못했다면 당연히 제 얼굴에 손을 올렸겠죠.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려는 자기 아들이 넘어졌는데 모피코트 1000조각이 찢어졌다고 의족을 발로 밟아 던져요? 그것도 배 아파 낳은 엄마가? 남편이 받은 상처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남들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2번 다시 저희 찾지 마세요. 이 순간 이후부터 얼굴 볼 생각 없고 세상 떠나셔도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겁니다. 아버님은 일단 들어가 보라며 저를 차에 태웠고 남편은 정신적 충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지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시모의 행동은 그동안 살얼음을 걷고 있던 빙판길을 깨부쉈고 더 이상의 인연을 만들어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이후 저희는 남편이 운영하던 재단을 넘기고 지방으로 내려와 살고 있었어요.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재단을 이끌어 나가는 건 더 이상은 무리 같아 의논 끝에 결정을 하게 되었네요.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 급하게 자리를 떠났지만 집으로 이동을 하던 도중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의 얼굴에 다리를 보자 넘어지면서 의족이 꺾이던 도중 절단된 다리가 찢어졌는지 혈흔이 흐르고 있었고 급하게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었네요. 그때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었어요. 한평생 죄 지은 것처럼 살아도 모자랄 판에 되려 자기 아들을 내동댕이 치고 의족을 던져 버린 시모의 행동이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보다 남편이 더 많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지방에 내려와 인연을 끊고 살고 있는데 아버님과 통화하던 도중 알게 된 사실은 시모와 이혼을 준비 중이라며 더 이상은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자는 말이 위협을 느꼈는지 시모는 저희 집에 찾아왔고 그제서야 저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그때는 말이야.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랬어. 남들이 부러워하던 모피코트를 입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며 기분을 만끽했었는데 갑자기 내 아들이 넘어지면서 모피코트를 찢어버리는 바람에 내가 이성을 잃었단다. 한두 푼도 아니고 20억이잖니. 지금 우리 남편이 이혼하자고 난리도 아닌데 내가 지금 남편이랑 이혼하고 혼자 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제발 부탁이다. 예전처럼 다시 얼굴 보며 살자꾸나. 내가 이렇게 용서를 빌게. 우리 아들 어디 갔니? 아들, 엄마 왔다. 얼굴 보며 대화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에게 용서를 구하려 온 건 진심이 아니라 앞으로 어머님이 예전처럼 돈을 펑펑 쓰지 못할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이혼하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돈 걱정하며 살아야 하니까 그게 겁이 나서 찾아온 거잖아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요? 어머님 아들이 상처받은 건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된 게 아들보다 돈을 중요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님한테는 20억 돈도 아니잖아요.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고 어머님 아들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눈 감을 때까지 간직하며 살 거라고요. 나이 먹을 만큼 드셨으면서 왜 이렇게 철이 없으세요? 그만해. 당신이 화낼 필요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때의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해.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그 눈빛은 내가 남의 자식인 것 마냥 느껴졌고 그저 나를 행사 요원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어. 아들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용서해줄 마음 없으니 돌아가세요. 이렇게까지 한 건 어머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하시고 한 행동 아니세요? 남편은 현관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시모를 밖으로 내쫓은 다음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한동안 문을 두드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남편 또한 단호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선을 끊어버리는 순간이었고 그 뒤로 더 이상 시모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버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된다며 안부차 전화를 하셨고 시모와는 끝내 이혼을 결정했고 두 분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닌 남이 되어버렸네요. 그 뒤로 아버님이 다시 올라와서 함께 살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남편과 저는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마음 편히 주어진 거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자존심 내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존심이 남들 앞에서 누군가를 뭉개버리고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려는 행동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만심이라고 생각되네요. 앞으로 시모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과거에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쳤으면 좋겠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무릎 꿇고 빌어도 남편의 마음은 변함없을 거라고 단호하게 결정한 상태입니다. 누군가는 재력을 가지고 재단을 꾸려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힘을 쓰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사치를 즐기고 주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게 흥청망청 쓰면서 사는 두 사람의 극과 극의 행동을 옆에서 지켜보며 많은 걸 느꼈습니다. 시모의 주변에는 분명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주변에는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지금도 찾아와 도와주고 계십니다. 사람을 얻는 데는 돈이 아닌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을 보여준다면 자신의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제 사연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살면서 시모와 같은 분들을 본 적은 없으셨겠지만 분명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 주위에 몰려있는 분들은 지금 상황이 아쉬워서 곁에 머물러 주는 것일 뿐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한다면 등을 돌리게 될 거라는 거 분명히 자신도 알고 있을 거예요. 남들의 시선과 자기에게 주어진 재력보다 한평생 함께해야 할 소중한 가족들이 우선이라는 걸 제 사연을 통해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관계가 좋아야 그 뒤로 많은 것들이 뒤따라온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데요. 이럴 때일수록 항상 웃음 잃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앞날을 바라보며 가족들과 화목하게 행복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끝날 그때를 기다리며 서로 웃는 그날을 기다리며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